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 3구부터 하락 전환이 됐죠.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 용산구도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제목 보면은 용산하고 강남 3구가 흔들 서울 집값 본격 하락 시작되나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11월부터 금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번 달부터 들어가는 금융규제, DSR이라던가 이 금융규제로 인해서 이 하락 조정은 면치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남 3구랑 용산 그리고 마포 등지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11월 달이 가장 기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11월 달에는 이 실거래가 이하, 이전 실거래가 이하의 급매물들이 속속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용산이 이 올해 아파트 변동폭이 제일 큰 지역입니다. 자, 용산 아파트 값이 4년 만에 떨어졌다. 강남 3구 아파트 값도 전주에 이어서 낙폭이 좀 더 커지면서 연말에 이 금리 인상 등의 악재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의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0.02% 떨어지며 지난 2015년 1월 이후에 약 3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는 올해 누계 매매 가격 변동률만 10.52%가 오른 지역으로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올해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일단 이렇게 오른 데에는 박원순 시장의 마스터 플랜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게다가 용산은 아파트 수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가격의 오름폭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강남 3구도 지난주부터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 10월 마지막 주 서초구가 0.07% 하락하며 전주보다 낙폭이 늘었으며 강남, 송파 하락폭도 커졌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하락폭 자체가 늘어나긴 했지만 0.02, 0.06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아파트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오히려 더 호가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지금까지는 이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 관망세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규제빨로 인해서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 11월 들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강력한 정부의 세금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로 인해서 이 서울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양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의 매매 시장이 이 고점을 찍고 이 조정기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해진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 많이 올랐던 지역일수록 침체기에 들어서면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예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보다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자리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지표가 설명하고 있다. 이 실수요가 아닌 유동성이나 저금리, 희소성 등을 이유로 해서 급등했던 지역들은 이 시장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침체기가 오면 일시에 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방어력, 그러니까 하방 지지가 약하다. 이 전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방 지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상승기에 인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고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의 경직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악재,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 인상의 변수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물가는 13개월 만에 2%대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증시 등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지면서
이 하는 금리 인상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이러한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에 대한 그 리스크도 커질 전망이고, 이 직방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에 주담대에 따른 연간 금융 비용이 전국에 579만 원, 그리고 서울이 이 1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회 예산처 추산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에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구 같은 경우에 연이자가 이 94만원가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서울만 봐도 대략 뭐 10% 정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11월이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11월이 기점이 될 수 있고 기로가 되는 요인들이 많은 데다가 또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락 조정 급매물 이런 것들은 뭐 필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유세 부담 증가에 이어서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를 하면 이 아파트 값의 상승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벌써 뭐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이 이 비수기와 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용산과 강남 3구 이야기가 아닌 이 노원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뉴스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으로 1만 건, 노원구가 1,400건으로 1위다.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단 이 9월하고 10월의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저번 달 거래 건수가 1만 200건, 9월달 이어서 2달 만에 연속 1만 건을 상회를 한 것이죠. 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달 연속으로 1만 건 넘어섰고, 이 4월부터 우리 양도세 중과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좀 사신 분들, 사서 임대사업자 놓으신 분들 많았죠. 그리고 4월은 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거래가 활발했다. 하지만 이 4월부터 8월까지 최소 이 4,000건대에서 최대 7,000건대로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유지를 했다. 지난달에는 노원구가 1,300건으로 거래량 증가를 주도를 했고, 지난달에도 1,463건을 기록해서 서울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거래량이 1,000건을 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송파구도 거래 건수가 826건, 그리고 강서구도 598건, 강동구도 589건, 강남구 580건, 구로구 492건 이렇게 뒤를 이었다고 하고요. 이 종로구가 92건으로 거의 유일하게 거래량이 100건 이하를 밑돌면서 가장 낮은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 금천구나 강북구, 광진구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다라고 나오네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서 보여드렸던 용산 강남 3구 하락 전환 소식과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수요의 이동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 그리고 우수한 입지인 뭐 노원 일대, 이 중계 상계동의 거래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송파구도 뭐 826건 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송파구는 워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렇게 감안하고 봤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높았던 거고, 또 그만큼 올랐습니다, 노원구는. 그리고 노원구 자체를 봐도 입지가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곳은 가격대가 안 빠지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밀리는 단지들은 호가가 좀 빠지고 급매물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 간의 수요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또 부분별 수요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기사를 또 하나 뽑았는데, 요거는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막히니까 아파트가 아닌 이 전월세로 수요가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용산과 강남 3구의 수요 빠짐 현상, 그리고 하락 전환, 요거를 처음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다른 지역,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 노원구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수요의 이동을 설명드리고자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또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오늘은 이렇게 3개의 기사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기사는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막히니까 전월세로 몰린다라는 제목입니다. 10월 거래량 7개월 내 최고, 강남 3구 아파트값 떨어지자 추가 하락 공포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부진하자 전월세 시장이 뜨는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로 인해서 임대 가격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월세 시장이 실거주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확실히 금융 규제로 인해서 이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 시간은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세 구하실 분들은 베스트 타임이라고 여겨지고요. 수요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 다시 전환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시간이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월별 전월세 거래량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나왔는데 지금 뭐 4월부터 9월까지는 굉장히 뭐 약간 낮아져 있는 모습 보이다가 이 10월달 들어서 수요가 좀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프를 보면은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4월부터 이 뭐 8월 이때까지는 전월세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크게 이렇게 신경 써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이 흐름을 보셔야겠죠. 이 자치구별로 강남 3구의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평균 이 1,426건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 827과 913 등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이 집중됐던 지난 8월, 9월의 평균치인 이 1,191건보다 약 20% 정도 늘어난 수치다. 그러니까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초에 강남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른바 이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 등으로 진입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임대시장을 통해 이주해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이 마포하고 용산도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이 8, 9월 평균치 대비했을 때 약 36%, 19%씩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면 마포도 전세 물량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광진구, 금천구, 서대문구도 증가폭이 컸다. 뭐 광진구 66.3%, 금천구 61%뭐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월세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이 9.13 대책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이 주춤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이 지난 22일에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자 앞으로 이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쏟아내고 있죠. 일반적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한다는 이 공포가 생기면서 매매보다는 임대시장으로 거래가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이전에도 집값 크게 하락했을 때 이 전세 가격은 오히려 크게 올라갔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세금 비용을 아끼고자 그리고 더 떨어지면 자기 자산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 최근에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주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는 호가를 수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추세다. 이제 11월 되면 더 나올 겁니다. 지난 9월 19억에 실거래된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 매물은 최근 이 매도 호가가 17억 5천까지 낮아졌다. 지난 9월 15억 원에 거래된 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전용 84제곱미터도 5천만 원 가까이 호가가 떨어졌다. 뭐 호가가 낮아진 겁니다. 최근 이 급매물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자도 없다는 뜻이죠. 급급 매물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몇억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값의 하락 흐름에 발맞춰서 전세가 상승폭도 낮아지는 추세다. 중요한 것은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세가도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낮아진다.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수요는 이동하고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10월 한 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역대 10월 상승률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10월 마지막 주 전세가 변동률은 0.01%였다. 특히 이 수도권 공급 물량 증가와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 감소,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 전셋값이 2,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넘게 하락한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이 계약의 만기가 도래해서 이사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주인들이 있다. 최근 전셋값을 낮추고 급히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가까스로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또 여기서 기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당장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17년에 최대폭으로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이 17년, 18년이 전세가가 가장 싼 시즌입니다. 그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지만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매매에서 전세로 수요의 이동이 점차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요. 이 매매가 위축이 되니까. 그리고 서초를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아직은 작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정책 중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실제로 전세를 놓기보다는 이 새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는 그런 수요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전세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매 전환 수요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려는 전세 수요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등의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전세가 제일 싸게 구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크게 오를 일은 없겠지만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산과 강남 3구의 하락 전환, 호가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로 인한 이 풍선 효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수요가 이동을 했고 또 일부 수요가 이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수요가 이동했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